네, 국민의힘이 선대위 조직을 가다듬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 연결해서 여러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임태희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네, 본부장님 이 총괄하시는 총괄 상황본부 오늘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했죠? 네, 이제 구성한 지는 며칠 됐는데 네. 본격적으로는 오늘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총괄 상황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선거 과정에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뭐 당 안팎계부터 또 후보의 동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상황들, 네. 이런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아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119와 112의 결합 형태로 데이터를 네.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이제 여러 상황들이 충돌하거나 예를 들면 뭐 경중을 가려야 된다거나 네.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경중 또 완급 선후를 가리는 네. 그런 조율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대위의 112, 119 같은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주셨네요. 예, 일부 언론에서는 총괄 예. 상황본부가 이 선대위 개선 조직과 별도로 김종인 예. 위원장의 별동대로 운영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거 맞는 건가요? 아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각 이제 총괄본부가 네. 정책, 조직, 또 직능, 또 홍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하고 기본적으로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또 간부는 간부들대로 유기적 관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예. 회의체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혹시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그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보다도 선대위가 너무 크고 부각되어 있어서 후보가 가려지고 있다. 이런 평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평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좀 차이점은 네. 지금 그 민주당 쪽의 선대위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원팀 구조라면, 네. 원맨 구조라면, 예. 저희 그 국민의힘의 구조는 윤석열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는 네. 이 원팀 구조라고 그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이는 건데 분명히 원맨과 원팀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임태희 본부장님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예. 이번에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뭐 함익병 노승재 위원장 검증에 조금 문제가 있다, 검증 시스템이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공감하십니까? 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도 인사를 이제 이 검증도 해보지만 네. 그 수백 가지 문항으로 검증을 해도 끝까지 하여튼 마음 놓을 수 없는 게 검증이더라고요. 네. 예, 계속 좀 더 살펴야 되는데 예. 그런 점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본부장님께서 민주당 선대위와 이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원맨 선대위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팀 선대위다. 그런데 이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요. 그런 국민의힘 선대위를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다. 전부 왕노릇한다.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운영되는 그 상황을 보시면 네. 그거는 진짜 정말 아주 전형적인 네거티브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네. 앞으로 많이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네, 최근에 역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청년들과의 간담회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마이크를 자주 이준석 대표에게 넘겨서 답변을 미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전체 영상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에 옳은소리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전체 유튜브가 올라가 있거든요. 예. 분명히 질문을 받고 후보가 후보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네. 또 추가로 당 차원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을 후보한테 넘기는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대표에게 넘기는. 근데 그거를 이준석 대표에게 넘기는. 네. 근데 이 상황을 네. 아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마치 후보는 전혀 그냥 마이크만 넘기는 것처럼 편집이 됐는데 네. 이건 정말 악의적이고 나쁜 편집입니다. 악마적이고 악의적인 편집이다. 그렇습니다. 네, 전체 영상이 옳은소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분들은 꼭 전체 영상 확인해 보시길 예, 바라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자꾸 윤석열 후보의 어떤 토론 등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직접 토론 생방송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제 침대 축구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네. 물론 토론 기술이나 뭐 말 기술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토론에 우리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하면 진심을 전달하느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정말 토론에 맞붙으면 예. 아마 거꾸로 혼날 겁니다. 네. 분명히 제가 그 점은 말씀드립니다. 네네. 예. 그러면 언제쯤 생방송 토론에서 저희가 유력 후보 간의 토론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그 당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언제 적절한 시기가 잡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손실보상 관련 이야기를 이제 하셨잖아요. 후보도 말씀하시고 김종인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후보께서 먼저 50조 이야기를 하셨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걸로 부족하다, 100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엇박자라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났을까요? 이것도 이 시점을 보면 우리 윤 후보께서 50조를 언급한 시점은 8월 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피해 현장을 보면서 예. 이 50조 원을 이제 먼저 언급을 한 건데 여기는 물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자는 대책까지도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오미크론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그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좀 완화되고 이러면서 네.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따른 현장의 피해를 후보가 최근에 네. 직접 보고 또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보시면서 예. 이거는 당초 상황하고 너무나 상황이 바뀌었다. 네. 이 절박한 이 상황을 어떻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50조에 우리가 머물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50조를 추가한 100조까지도 네. 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 하는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엇박자가 아니고 네. 당연히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일종의 정말 이 약자와 이 동행하는 차원에서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정책이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50조와 100조는 시간의 차이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얘기하는 시점의 차이죠. 시점의 차이요. 예, 그 상황이 워낙 절박하게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대한 입장은 유사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는 추경 빠른 편성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건 대선 후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건 사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그 추경 편성은 사실은 예산의 편성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 추경에 대한 편성은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대책비로 추경 편성을 해서 아직까지 그 예산이 집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바로 추경을 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옳지 않다. 다만 워낙 상황이 급하니까 이 추경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제대로 평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와라. 그럼 우리가 쉽게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이제 권한이 없으니까 그거는 후보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건 해야 될 상황이다. 이거고 윤석열 이제 우리 후보께서는 워낙 현장의 상황이 급하니까 이거는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이 절박한 현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정말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충분히 직접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죠, 후보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그 국민적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의 배우자신데 좀 직접적으로 국민 앞에 나서 주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 그 아동학대 피해자 정인양 일주기 때 선대위에서 김건희 씨가 가서 추모하시도록 제안을 했지만 김건희 씨 본인이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거 사실인가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이 후보께서도 얘기했듯이, 예. 우리 이제 배우자는 후보가 정치하는 거를 반대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조용히 이제 이렇게 내조하는 지금까지 네. 그 입장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께서 분명히 언급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그 때가 되면 또 후보께서 답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전면에 나서실 것이다.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떻든 후보의 배우자로서 네. 그 역할은 하지 않겠나. 네. 또 그 시점에 대해서는 후보가 이미 그 정리를 했죠.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게 맞겠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본부장님.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씨에 대한 공과에 대한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정말 무슨 일이건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도 봐왔고요. 그래서 이 전두환 공과 발언도 아마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곳에 가서 제가 볼 때는 그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한 말로 봅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이 말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 바뀌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정치적 발언이라면 효과는 있을까요? TK에서의 어떤 지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 상황본부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